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정보올림피아드 전국대회 고등부 3번 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문제가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부분 문제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문제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조화행렬이라는 문제인데요. 자, 일단 문제를 한번 보죠. 서로 다른 양의 정수로 구성된 2 곱하기 n 또는 3 곱하기 n 행렬을 고려하자. 그래서 행렬이 있어요. 그래서 행렬 Q가 주어질 때 한 개 이상의 열을 선택해서 순서대로 붙여 만든 행렬을 열 부분 행렬이라고 한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요렇게 2번, 3번, 5번, 6번, 8번을 가지고 열을 새로운 행렬을 만들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열 부분 행렬이에요. 그래서 행렬 X의 등수열 RX를 이렇게 이제 정의를 했어요. 정의를 하고 X의 등수 행렬은 다음과 같다. 그래서 여기 등수 그러니까 각 그 등수 여기 보면 이제 89가 1등이잖아요. 그죠? 여기 지금 보면 여기 여기서 요 이제 89가 여기 1등이죠. 그다음에 요 74가 2등이고 그다음에 제일 작은 게 이제 41이 5등이죠. 이런 식으로 해서 각각 이제 등수를 다 구했단 말이에요. 다 각각 그 등수를 그렇게 구해봤더니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그랬을 때 이게 어떤 열 부분 행렬이 등수 행렬에서 모든 행이 일치하면 그 열 부분 행렬을 조화로운 행렬이라고 한다. 그래서 예제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제일 큰 게 1이고 그다음에 여기 보세요. 제일 큰 게 어떻게 돼 있냐면 요게 74, 53, 요게 40, 요게 이제 각 행에서 제일 큰 것들만 모여져 있죠. 그리고 요게는 이제 제일 작은 것들이에요. 각 행에서 이렇게. 그래서 등수가 이렇게 다 같단 말이에요. 이랬을 때 우리가 이제 조화로운 행렬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조화로운 행렬이라고 정의를 해놨을 때 여기서 우리가 이제 등수 행렬 중에서 가장 길이가 긴, 그죠? 가장 큰 행렬이 10개수를 구하는 거라. 그러니까 몇 개까지 만들 수 있냐, 여기서 뽑아서, 이제 그거를 구하는 거예요. 그걸 구하는 건데, 표준 입력으로 이제 m과 n이 주어지고, 그러니까 이제 2개짜리, 이제 m과 n은, 2 아니면 3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2개냐, 3개냐, 그래서, 그리고 이제 n개의 양의 정수가 들어오면, 거기서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분 문제 제약 조건이 여기 4가지가 나와 있는데, 보면 여기서 14점에 해당되는 게 m은 2라는 거예요. 14점은. 그리고 n은 만까지고. 그 다음에 9점에 해당되는 거는 m이 3이고 만까지예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똑같은데 15점은 20만이에요, n이. m은 2고. 그 다음에 62점에 해당되는 게 이제 전체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답이 나오는데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요거는 이제 100점 맞기가 어려운 사람은 부분 점수라도 노려야 돼요. 적어도 이제 왜냐면 이때 그 3번 문제를 몇 점을 맞았냐에 따라서 이제 상의 색깔이 막 달라지고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만점 맞은 학생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보죠. 자, 일단 문제 개요를 한번 살펴보죠. 2 곱하기 n 또는 3 곱하기 n 행렬 Q가 주어졌을 때 조화로운 열 부분 행렬 중에서 가장 큰 행렬의 열 개수를 구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화로운 열에서 자, 입력 자료는 어떻게 들어오냐면 자, 행렬의 원소는 1, 2, 3, 10의 9제곱 이하. 이거는 뭐 인트로 가능하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부분 문제로 해서 14점짜리예요. 14점짜리는 m이 2예요. 그리고 n은 만이고 우리가 만이라는 숫자에 대해 상징하는 거를 잘 생각해야 돼요. 만이라면 만 곱하기 만이 1억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n제곱을 해도 나올 수 있는 범위를 우리가 보통 만으로 주어져요. 그 다음에 부분제 2가 3이에요. m이. 그러니까 똑같은데 3이고 그 다음에 이제 부분제 3부터는 20만이에요. 그러니까 20만이 주어지는 것이 뭐예요? n 곱하기 n으로는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부분제 4는 요게 62점. 요게 이제 완벽하게 맞췄을 때 M3이고 N은 20만이고 그쵸? 이렇게 해서 이제 각 부분 문제에 대해서 각각 그 어떤 식으로 해결해야 될지 참 점차적으로 수를 높여가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문제를 풀이하기에 앞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필수 알고리즘이 있어요. 이게 LIS 알고리즘이라는 건데요. 일단 이 알고리즘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고 나서 문제 풀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IS 알고리즘이란 뭐냐? LIS는 로기스트. 이건 뭐냐면 가장 긴, 그죠? 롱기스트 인크리징, 증가하는, 그죠? 증가 서브 시퀀스는 부분 수열이죠. 그래서 최장 증가 부분 수열이라고 말해요, 우리가. 그래서 LS 알고리즘은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거냐면 최대 증가 부분 수열을 찾는 알고리즘이에요. 요거는 이제 동적 계획법, 다이나믹 알고리즘의 가장 기본적인 그런 유형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어떤 식으로 하냐면 DI는 i번째 수열이 맨 마지막에 유치할 때의 최대 증가 수열이다. 이렇게 이제 테이블을 정의를 해요. 그래 놓고, 그 다음에 DI는 맥스 DJ 플러스 1의 점화식으로 우리가 이제 풀 수 있어요. 이제 예제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제 요런, 수열이 있다고 가정을 하죠. 그럼 여기서 뭐냐면 차례대로 가장 긴 수열을 찾아내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면, 예를 들면 이렇게 되죠. 3, 뭐 4, 7, 10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4개가 순서대로 우리가 잡아낼 수 있겠죠. 뭐 아니면 4, 뭐 80 해도 되고 뭐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어요.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자, 요거를 어떤 식으로 이제 찾아낼 거냐 이제 그건데 자, 요거는 이제 앞에서부터 테이블을 만들어놓은 거예요. DI라는 건 뭐냐면, D0은, 우리가 1번부터 이제 자료를 넣어놨어요. 그리고 이제 0번에는 초기값을 0, 0을 넣어놨어요. 값을 0으로 놓고, 길이도 0이죠. 그리고 이제, 1은 이 첫 번째 자료예요. 첫 번째 자료는 이게 몇 번째가 가능하겠느냐, 이런 거예요. DI는. 그래서 첫 번째 자료는 뭐, 첫 번째밖에 안 되죠. 왜냐하면 요거 이제 영두수라고 생각을 하면 0 뒤에 설 수 있어요. 0 뒤에 서니까 첫 번째가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이제 이 친구가 가장 뒤에 섰을 때 몇 번째가 될 수 있겠나 이제 이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크기 순으로 썼을 때. 자, 요 9는 어떻게 돼요? 0 뒤에도 가능하고, 그죠? 0 뒤에도 0 뒤에 서면 1이겠죠? 3 뒤에도 가능하겠죠? 3 뒤에 서면 2가 되잖아요. 여기 1이니까 이렇게. 자, 5는 0 뒤에도 가능하고 3 뒤에도 가능하고 9 뒤에는 불가능하죠. 9가 더 크니까. 그러니까 앞에서 요 3 뒤에 가능하니까 1에다가 요게 자기가 두 번째가 되겠죠. 그러니까 3이 첫 번째니까 그 뒤에 쓰면 내가 두 번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4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가능한 것은 0이나 3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3 뒤에 쓰면 이 두 번째가 되겠죠. 자, 8은 어떻게 되겠어요? 자, 0 뒤에도 되고 3 뒤에도 되고 9는 안 되고 5 뒤에 되고 4 뒤에 되고 그러니까 5 뒤에서도 3이고 4 뒤에서도 3이죠. 3 이렇게 되는 거예요. 7도 마찬가지. 8 뒤에는 안 되니까 3이나 4 뒤에 쓰면 3이 되겠죠. 이렇게. 2는 0 뒤에서는 방법이 없어요. 1이 되고. 그 다음에 10은 여기서 모든 수 뒤에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큰 게 뭐냐면 3이니까 3 뒤에 4가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숫자 중에서 가장 큰 수가 바로 최대 증가 부분 수열이 되는 거예요. 자, 요런 이제 LIS 알고리즘, 요거는 이제 n제곱으로 우리가 작성을 한 건데요. 요런 LIS 알고리즘을 가지고 생각하면서 이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이 문제로 들어오죠. 부문제 1부터 풀이를 할게요. 부문제 1은 자, 첫 번째 행렬을 기준으로 정렬을 한 다음에 두 번째 행렬로 LIS를 구하는 거예요. 요 원리가 왜 이렇게 나오는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이제 이게 예제예요. 두 번째 예제예요, 이게. 그럼 우리가 여기서 선택하는 게 어떻게 선택을 하냐면 예를 들면 여기서 첫 번째가 가장 작은 걸 선택했다고 가정을 하죠. 여기 얘가 얘를 하나 선택을 해요. 그럼 얘가 제일 작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작은 거 순으로 했을 때 얘가 1번이 돼야 돼요. 작은 거 순으로 하면. 그죠? 그러면 2번은 뭐냐면 얘보다도 크고 얘보다도 커야 되는 거예요. 2번이 되려면.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되냐면 요게 되죠. 15, 33. 요게 2번이 가능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면. 그 다음에 3번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16은 되는데 16은 여기 순서가 되는데 25가 33보다 작으니까 얘는 안 돼요. 그죠? 그 다음에 41도 안 되겠죠. 41도 33이 더 크니까 안 되죠. 그 다음에
52, 45 요거 되겠네요. 그죠? 요게 이제 세 번째로 가능하겠죠. 3등. 3등으로 우리가 쓸 수 있겠죠. 그 다음에 63, 47 요거 63, 47 둘 다 크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4등이 될 수 있고 4등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74, 53 요거 5등이 될 수 있겠죠. 요렇게 5개를 선택할 수 있어요. 그죠? 요렇게 5개를 선택하니까 자 이렇게 생각을 하면 우리가 이거를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그걸 찾아내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순서를 아예 얘를 기준으로 정렬을 미리 해놓고 나서 아래 것만 가지고 왼쪽부터 차례대로 큰 순서대로 선택을 해나가면 될 거 아니야. 어차피 위에는 이미 작은 게 맨 앞으로 오도록 정리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이걸 정렬을 한번 해볼게요. 정렬을 하면 요렇게 되죠. 요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결과적으로는 여기에서 위에 거는 이미 차례대로 정렬이 됐기 때문에 아래 거를 기준으로 해서 작은 거 순서로 해서 LIS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여기에 1이 되고 1이 되고 얘는 2가 되고 2가 되고 그죠? 30 뒤에 쓰니까 얘는 1이 되고 얘도 1이 되고 얘는 33 뒤에 가능하니까 3이 되겠죠. 3이 되고 47도 45 다음에 되니까 4가 되고 얘는 53이니까 5가 되고 얘는 21이니까 1이 되고 46은 45 다음에 가능하니까 4가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5가 제일 크다는 걸 알 수 있죠. 이게 이제 LIS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부분문제 이름 간단하게 풀 수 있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코드도 굉장히 간단하게 돼요. 한번 요 부분문제 1만 풀기 위한 코드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코드를 작성해 볼게요. 간단하게. 일단은 입력만큼은 그냥 전부 모든 경우를 다 커버할 수 있게 입력하는 거를 만들어 놓을게요. 일단은 자 구조체로에서 A, B, C를 했어요. 그러니까 세 개까지 만들 수 있는 걸로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뭐냐면 불 오퍼레이터는 뭐냐면 정렬하는 기준을 잡아준 거죠. 뭐를 기준으로 했나요? A를 기준으로 한 거예요. A를 기준으로 정렬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몇 개 했냐면 20만 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A를 20만 개를 만들어 놓고 그래서 구조체를 만들어 놓고 자 입력은 따로 함수로 한번 만들어 놓을게요. 입력 void input 해가지고 일단 m과 n을 입력받고요. m이 1이건 2건 간에 ANS는 0으로 해놓고 여기 ANS는 지워버려야 되겠네. 여기 전역에다 썼기 때문에 여기 ANS는 지우는 걸로 할게요. 없는 걸로. 그 다음에 요런 굳이 해놔봐야 AN 인풋 끝나면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행렬을 AI.A로 해서 첫 번째 행렬을 구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행렬 AI.B를 해서 구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C는 M이 3일 때만 입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M이 2일 때, 그렇죠. 3일 때, 2보다 클 때, M이 2보다 클 때는 C도 입력을 받는 걸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만약에 M이 2라면 요거는 입력을 안 하겠죠. 그렇게 이제 입력을 받고 그 다음에 정렬까지 마무리하는 거, A를 기준으로 정렬까지 하는 거. 요거까지는 이제 어떤 부분 문제건 공통으로 해서 기본적으로 작성을 해놓고 다음번 설명할 때 요거에 대해서는 설명을 따로 하지 않을게요. 그러니까 요걸 선언하고 그 다음에 입력받는 것까지는 어떤 부분 문제건 똑같이 작성하는 걸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인을 한번 작성해 볼게요. 메인에서는 입력을 받았죠. 먼저 인풋에서 입력을 받고 i부터 n까지 가면서 자 보세요. 아까 저마식 만들었잖아요. j는 0부터 i까지 그러니까 i 전에까지죠. 그래서 a, i의 b가 일단은 뭐예요? b 요거는 이제 m이 두 개니까 a 기준으로 정렬을 했으니까 b를 기준으로 이제 맞나 확인해야 되잖아요. LIS를 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AIB가 지금 현재 거가 AJB보다 앞에보다 크다면 크고 그리고 크더라도 이게 값이 더 좋은 값이 아니면 갱신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DI 플러스 1이 DJ 플러스 1이 DI보다 크다면 DI를 그걸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큰 걸로 구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아까 저마식 해준 거 있죠? 그걸 써주면 끝나요. 그러면 i번째가 맨 마지막에 썼을 때, 몇 번째가 될 수 있냐, 최대 값이 나오겠죠. 그러면 그게 답이 될 수 있으니까 답에다가 맥스, 그러니까 A는 지금까지의 답과 DI와 비교를 해서 DI가 더 크다면 DI로 바꿔주는 거죠. 맥스니까 둘 중에 더 큰 거를 AN에서 넣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끝난 다음에
우리가 A-를 출력하면 돼요. 굉장히 간단한 거죠. 이렇게 해서 14점짜리는 우리가 간단하게 맞을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그래서 일단 이거는 따고 봐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그럼 14점을 우리가 확보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부문제 2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번에는. 자, 부문제 2는 자, 첫 번째 행렬을 기준으로 정렬을 했어요. 여기까지 똑같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행렬과 세 번째를 동시에 만족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했던 거고 똑같은 방법으로 하는데 아까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걔를 가지고 LS를 하는데 이번에는 뭐예요? 두 번째, 세 번째가 동시에 앞에 거보다 커야 되겠죠. 그죠? 오름차순을 한다고 했을 때 그런 식으로 하면 돼요. 그러니까 조건에 요것만 추가만 하면 되겠죠. 요게 이제 예제예요. 요게 예제인데 보세요. 이제 이렇게 됐다면 정렬을 이렇게 시켜놓고 요거 두 개를 동시에 만족시키면 되죠.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를 1이라고 하고 1이라면 그 다음에 여기는 요 앞에 여기가 두 개가 둘 다 크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2가 가능한 거예요. 2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얘는 25, 60이니까 요거는 얘도 안 되고 얘도 안 되죠. 그러니까 맨 앞에 0, 여기 앞에 0이 있다면 얘가 가능하니까 얘는 1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2도 마찬가지. 여기에는 없잖아요. 얘보다 작은 게. 그러니까 얘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45, 17이니까 45, 17 둘 다 만족하는 게 여기 있죠. 요거 하나 있네, 요거. 그죠? 22, 13보다는 얘가 크잖아요. 그죠? 다른 거는 둘 다 만족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2가 되겠죠. 여기는 2가 되고. 그 다음에 47, 34는 45, 17도 되고 33, 26도 되고 다 되나요. 그죠? 다 되니까 요거는 3이 되겠죠. 3이 되고. 그 다음에 53, 49는 요 3 다음에 되잖아요. 요거 다음에. 그죠? 그러니까 4가 되겠죠. 그 다음에 21, 19는 21, 19는 어디 가능한 게 없어요. 여기 뭐야. 이 위에 더 작은 게 없으니까 1이에요. 46, 59는 여기는 47이니까 크니까 안 되고 46, 59 여기 되겠네요. 2 다음에 3이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해서 4가 제일 크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찾아내면 돼요. 그러니까 조건을 쓸 때 아까는 뭐냐면 BI가 BJ보다 크면인데 요번에는 CI, CJ까지 같이 써주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두 가지가 그리고 해서 같이 맞춰주면 되겠죠. 요것도 여기까지도 간단하니까 코드를 한번 간단하게 작성해보죠. 자, 아까 요거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여기까지는 다 똑같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요걸 하나 더 추가한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뭐냐면 아까는 AIB가 AJB보다 크고 큰다는 거 하나만 썼는데 요거를 하나 추가한 거예요. 그죠? AI.C도 AJ.C보다 커야 돼요. 그런데 크거나 같다 이걸 왜 넣었냐면 이거는 2일 때나 3일 때나 동시에 만족하기 위해서 그래요. 만약에 M이 2라면 어떻게 돼요? 얘는 0이 들어있겠죠?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맞을 거예요. 그러니까 2일 때와 3일 때 구분할 필요 없이 2일 때는 이거는 당연히 맞으니까 이것만 맞으면 되는 거죠. 이것만 맞고 이것만 맞으면 그냥 처리가 되겠죠. 이게 3일 때는 반드시 얘가 맞아야만 되죠. 근데 이제 어차피 같은 거는 없다 그랬어요. 같은 거는 없다 그랬으니까 같은 걸 여기다 넣어도 상관이 없죠. 전혀 문제가 없죠. 같은 거는 없고 근데 이제 2일 때를 대비해서 이렇게 해놓은 거고 그 이렇게 해놓으면 나머지는 아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꿀 게 없어요. 이렇게만 하면 우리가 14점에다가 여기 몇 점이죠? 뭐 5점인가 9점인가요? 그래서 한 20점까지는 또 이제 올릴 수 있겠죠. 20점까지는 똑같은 거예요. 더 할 게 없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부문제 1, 2까지는 간단하게 해결을 해봤는데요. 이제 부문제 3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부문제 3은 어떻게 되나? 자, 이번에는 부분문제 3에 대한 문제를 처리해 보죠. 자, 부분문제 1과 2는 n이 얼마였어요? n이 만이었죠. n이 만이니까 5n제곱으로 됐어요. 그러니까 di를 하나 구하기 위해서는 0부터 j가 0부터 i까지 돌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채워야 되는 게 n개고 하나를 확인하기 위해서 n개를 돌아야 되니까 n제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만이 되면 당연히 시간 초과가 되겠죠. n이 10만이면 그래서 그는 만 정도까지 안정적으로 구할 수 있는 알고리즘이고 그래서 di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모든 요소를 확인할 필요 없이 동일한 값들 중에서 최소의 값만 참조하도록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게 뭐냐면
이전에 내가 이제 3이 되기 위해서는 그 전에 di가 2인 것들 중에서 다 확인할 필요 없이 제일 작은 거 하나만 확인해 보면 그거보다 크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다 확인하고 하지 않고 각 di 값들 중에서 대표 값을 저장을 해놨다가 그걸 가지고 찾아내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그런 값들은 전부 오름차순으로 저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씩 다 안 두고 이진 탐색으로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로그 n만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시간 복잡도가 n 로그 n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10만이 아니라 100만이 되더라도 우리가 충분히 해결할 수 있겠죠.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아까 했던 건데 이게 아까 했던 식으로 하자면 그냥 앞에서부터 얘를 채울 때마다 앞에를 다 돌아봤는데 이제는 우리가 각 di 값이 정해지면 그 값에 해당하는 최저값을 저장하는 그런 테이블 하나 또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0인 거는 0이잖아요. 자, 0, 0은 0이잖아요. 그래 0인 것 중에서 제일 작은 건 0이에요. 그리고 자, 여기는 보면 여기를 볼 필요가 없고 이 앞에를 볼 필요가 없고 여기서 보면 여기서 뭐 다음에 돼? 0 다음에 가능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1이 되는 거예요. 1번에 얘가 3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3. 그래서 여긴 첫 번째가 되는 거죠. 1번에 들어갔잖아요. 그죠? 9는 3 뒤에 가능하죠? 그러니까 여기다 써준 거예요. 이렇게 9. 그리고 얘는 2번에 들어갔잖아요. 자, 5는 여기서 어느 위치 가능해요? 0 뒤에 되고 3 뒤에 되고 9 뒤에는 안 되죠? 그러니까 3 뒤에들은 여기에 되는 거예요. 얘를 2 중에서 제일 작은 게 5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2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di가 2인 것 중에서는 5가 더 작으니까 작은 걸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4죠. 4도 마찬가지. 5 뒤에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3 뒤에 되니까 여기다 4를 써주죠. 그리고 여기는 2가 돼요. 그 다음에 8은 0, 3, 4 뒤에 가능하죠. 그러니까 여기다 8이 들어가요. 8이 들어가고 얘는 3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은 4 뒤에 가능하죠. 그러니까 이게 7로 바뀌고 여기다 3이 되죠. 2는 0 뒤에 가능하죠. 그러니까 얘가 2로 바뀌고 1이 되고 10은 7 다음에 가능하죠. 10, 4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런 식으로 되는데 그래서 답은 여기다 사실 이 di는 여기다 써줄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이 테이블이 있으면 이것만 가지고 이 테이블의 맨 마지막에 어디까지는 4번까지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답은 4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알 수가 있는데 자, 그러니까 그 다음번에 우리가 어떤 수가 나왔다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부터 차례대로 자기 위치가 어딘지 찾아가면 역시 이것도 n제곱이 돼버려요. 그런데 보시다시피 여기는 항상 오름차순으로 정렬이 돼 있어요. 그죠? 예를 들어서 뭐 8이 나왔는데 7보다 앞에 들어간다든지 그런 일은 없잖아요. 그죠? 항상 더 큰 것이 뒤에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요거를 갖다가 우리가 이진 탐색으로 처리를 하면 로그 n만에 하나의 자료를 처리했는데 로그 n만에 처리가 가능하죠. 그러니까 n개의 자료를 처리하니까 n 로그 n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하면 10만, 20만이 되는 것도 충분히 답을 구해낼 수 있다. 그래서 요걸로 해서도 코드를 한번 작성을 해볼게요. 요걸로 조금 이제 바꿔서. 자, 아까 이제 입력까지는 뭐 똑같고요. 그 다음에 m이 2일 때만 따로 하는 걸로 할게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배열로 해도 되고, 저는 이제 벡터로 했어요. 벡터로 해서 lst라고 해서 리스트를 줄여서 lst라고 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0부터 n까지 가면서, 0부터 n까지인데, 요거는 이제 1부터, 입력받은 게 아까 입력받은 게 1부터였으면 1부터 n보다 작은 데까지 가야 되겠죠? 요거는 입력받은 게 0부터라고 가정했을 때예요. 요거는 그러면 여기다가 오토는 이게 이제 이터레이터인데요. P가 이제 그 위치를 찾는 게 로어 바운드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로어 바운드 함수는 뭐냐면 이진 탐색을 하는 거죠. 자기보다 크거나 같은 첫 번째 값을 찾는 거예요. 어디에서? lst에서 lst begin부터 lst end까지 해서 여기에서 AI B보다 크거나 같은 첫 번째 위치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포인터로 받아오는 거예요. 이 오토는 이제 C11에서 지원하는 건데 이건 이터레이터를 벡터 인트 이터레이터 P 이렇게 선언을 해야 되는데 그냥 오토라고 해주면 여기에 맞는 값으로 자동으로 설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이건 알아두면 굉장히 편리하게 쓸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P에다가 됐는데, 요거는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위치를 나타내요. 위치를 이제 포인터 형태로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 P에, P가 마지막이라면, 그러니까 마지막 그 현재까지 돼 있는 것 다음 번까지 넘어간 거예요. end라는 거는. 지금 현재 위치에는 이거보다 크거나 같은 게 없다는 거죠. 그럼 그 마지막에다가 추가로 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푸시백으로 하는 거예요. A, B를 추가를 하면 돼요. 맨 마지막에다가. 그죠? 그러면 이제 자료가 하나 더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길이가 하나 늘어나는 거예요. 자, 그렇지 않다면 그 위치에다가 이게 그 위치에 이게 더 작은 거잖아요. 그죠? A, B가 그 위치보다 작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위치, 그러니까 요거는 포인터이기 때문에 그 값을 갱신하려면 에스터릭스를 써줘야 돼요. 거기다가 A, B를 넣어주면 되겠죠. 그럼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면 그냥 간단하게 끝나는 거예요. 여기다가 나중에 뭐냐면 벡터 리스트의 그 길이만 알면 그 길이에 바로 요게 들어있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그 사이즈만 알면 그 최장 증가 수열이 구해지는 거죠. ANS는 LST의 사이즈를 처리하면 되고요. 아니면 요거는 이제 아니면 M이 3일 때는 우리가 아까 부분 점수만 노린다면 아까 썼던 그 코드를 그냥 써주면 돼요. 그대로 써주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요거는 만약에 이제 부분 점수 마지막 것까지 이제 노린다면 요 else에다가 거기에 맞는 거를 우리가 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요렇게 하면 우리가 부분 점수 3까지는 다 이제 처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부분 점수 마지막 100점을 향해서 처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부분문제 4는 부분문제 3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처리하면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최소인 값을 저장해야 되는데 수열이 2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문제 3에서는 수열이 하나니까 하나를 그냥 저장하면 되는데 얘는 구조체로 저장을 해야 되겠죠. 구조체나 뭐 페어 같은 걸로 해서 2개를 동시에 저장을 해야 돼요. 근데 2개의 수열 중에서 어떤 것은 작고 어떤 것은 크고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는 무조건 작은 거를 저장하면 되는데 그런데 이거는 세트로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작은 거, 수열 1에 작은 거, 수열 2에 작은 거 이렇게 저장해서는 안 돼요. 그 다음번에 이제 그 값을 정하는데 문제가 발생되죠. 그러니까 저장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만약에 수열 중 어느 하나만 큰 경우, 그러니까 첫 번째 수열은 A가 앞에 거가 크고 두 번째 수열은 지금 게 크고 뭐 이러면, 그러면 둘 다 저장을 해야 돼요. 둘 다 저장을 해야 그 중에서 어떤 거보다 클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내에서 또다시 배열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경우 이제 이중 탐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번째가 되는지 간 다음에 거기에서도 거기에 해당하는 거를, 그 수에 해당하는 걸 또 다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시간보다는 논리적으로는 n 로그 n 제곱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중 탐색하는데 로그 n인데 그 안에서 또 로그 n을 하니까. 근데 실제로는 5 로그 n, n 로그 n에 가깝게 돼요. 왜 그러냐면 이건 n개를 찾는다고 했는데 그 내에 n개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도 로그 n인데 실제로 이거는 골고루 흩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평균 하나의 자리에 한두 개만 들어있는 거기 때문에 거의 상수 시간이라고요. 그래서 n 로그 n에 가깝게 되기 때문에 시간에는 문제될 게 없어요. 자, 실제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볼게요. 이게 이제 실제 첫 번째 예제를 가지고 첫 번째 수열을 가지고 정렬을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 수열만 여기다 나눈 거예요. 첫 번째가 정렬된 상태에서. 그래서 여기서 이제 구하는데 요거는 이제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 일단 처음에 이제 00이잖아요. 00이 되고 그다음 얘가 나오면 여기서 찾는 거예요. 여기 00 다음에 가능하죠. 그러니까 여기 30, 29를 두 개를 같이 저장을 해야 돼. 30, 29 두 개를 같이 저장을 해야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얘는 33, 26인데 얘 두 개 뒤에 안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33, 26은 00 다음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3, 26 여기다 또 저장해야 돼. 33에
26 이렇게 조정을 하고 그 다음에 25, 62 이것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더 이상 안 되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25에 62 이렇게 조정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2에 13 22에 13도 여기 안 되죠. 그러니까 22에 13 여기다 또 조정을 해야 돼. 22에 13인데 자 이걸 저장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30에 29는 이게 둘 다 크잖아요. 둘 다 크니까 이건 이제 빼도 되겠죠. 33에 26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둘 다 크니까 얘는 참조할 필요가 없죠. 25에 62도 참조할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그죠? 참조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20에 13만 남는 거예요. 여기는. 자, 45에 17은 뭐예요? 22에 13보다 크잖아요. 둘 다. 그러니까 2번에 들어갈 수 있겠죠. 45에 17. 그죠? 그 다음에 47에 34. 요거는 45, 17 다음에 가능하겠죠. 그죠? 여기는 47에 34. 34. 이렇게 가능하죠. 그 다음에 53에 49는 47, 34 다음에 가능해요. 둘 다. 그러니까 53에 49. 49. 그 다음에 21에 19는 어디 들어갈까요? 21에 19는 여기 첫 번째 들어가겠죠. 여기 첫 번째 하나 추가로 또 들어가. 21에 19. 그 다음에 46에 59는 어디로 들어가요? 여기 47에 안 되고, 여기도 안 되고, 여기 들어가야 되겠네. 46에.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예를 들어 이거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이진탐색으로 여기를 먼저 가운데를 가보겠죠. 그 다음에, 그럼 45에 17은, 45에 17, 여기서 여러 개가 있다면, 46을 기준으로 46보다 크거나 같은 걸 하나 찾아야 돼요. 그래서 크거나 같은 거 바로 앞에 있는 수. 그죠? 예를 들어서 48에 16이 있다 그러면 그보다 그 앞에 있는 거 45에 요거를 보고 그 앞에 있는 거 45는 당연히 45 다음에 가능하니까 그 다음에 요 59가 요 17보다 큰가 확인하면 되죠. 그러면 3이 가능하다는 걸 이제 확인이 된 거예요. 그럼 이제 이쪽에서 또 여기 둘 중에서 한 군데를 또 찾아서 거기 가능한지 확인해서 그래서 불가능한 거까지 찾아서 S와 E 그러니까 가능한 거 여기 전체에서 가능한 곳은 이렇게 되면 SE가 처음에 이렇게 출발하는데 줄여 나가겠죠. 그래서 스탠드가 S와 E가 바뀌면 끝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가능한 곳은 E는 가능한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S에다가 이 값을 넣게 되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진 탐색을 이용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이진 탐색 내에서도 자기가 가능한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이 숫자들을 기준으로 해서 다시 탐색을 해야 되겠죠. 그래야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이진 탐색 내에서 또 이진 탐색을 한번 더 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네 번째 문제가 좀 어려운 거예요. 자, 이제 요걸 코드로 한번 구현을 해볼게요. 이 코드는 여러분들이 참고를 한번 하세요. 이제 자, 2일 때는 아까 했잖아요. 그죠? m이 2일 때는 부분 문제 3에서 다 했어요. 그걸 그대로 써주면 돼요. 그러면 2일 때의 답은 다 만점을 받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else일 때는 자 여기 참 뭐냐면 맵으로 만들었어요. 맵으로. 그러니까 맵이나 또 다른 걸로도 할 수 있지만 맵을 이용하면 좀 편리한 게 있어서 요거 이제 코드를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맵이라고 해서 LST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LST 0번은 0으로 초기화를 시켜 놓고 일단 그래 놓고 n까지 가면서 자 요거는 search in은 뭐냐면 지금 i번 있죠, i번. 요것도 이제 0번부터 했는데, 요거 1번부터, 아까 입력받은 게 1번부터 받았다면, 1부터 시작해서 n까지 넣는 애로 해야 되겠죠. 입력받은 게 0번부터 받았는지, 1번부터 받았는지에 따라서 요거는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걸 하더라도, 여기다 쓰는 값에 따라서 처음에 입력받는 쪽을 수정을 해줘야 돼요, 당연히. 자, search in 이라는 요거는 이제 함수를 호출해서 하려고 그래요. 여기서 하면 너무 복잡하니까. 그래서 0하고 ANS라는 거는 0번부터 ANS까지 예서 0번부터 ANS까지 범위 현재 그러니까 ANS까지 길이가 지금 구해져 있는 거죠. 그 안에서 AIB와 AIC를 보내서 거기에 맞는 위치를 찾아서 거기다가 삽입해라 이 말이에요. 서치는 찾아서 놓으라. 그래서 그랬더니 그 위치를 리턴을 받는 거죠.
위치를 리턴을 받아서 걔가 ANS보다 만약 크다면, ANS 크다면 지금 길이 맨 끝에다가 추가가 됐다는 거죠. 길이가 더 길어졌다면. 그러면 ANS를 하나 증가시키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요거는 이제 지가 알아서 다 집어넣을 거예요. 집어넣고 들어오면 그럼 우리는 ANS를 출력하면 되겠죠. 자, 메인에서는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하고요. 결국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요거 이제 서치인을 제대로 작성하면 이제 끝나는 거죠. 자, 서치인은 어떤 식으로 작성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서치인 프로그램이에요. SE는 시작부터, 그러니까 처음에는 0이겠죠. 0이고, 여기는 ANS겠죠.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좁혀 나갈 거예요. 이제 가능한 위치를 따라서. 그리고, XY. 그러니까 XY니까 이거 수열 첫 번째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거가 되겠죠. 그래서 얘를 가지고 S가 2보다 작거나 같은 동안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S와 이 중간 값이 M이에요. M을 찾아서 그 M에 가능한지 안 한지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아까처럼 오토 P를 해서 리스트 M에서 리스트 M번 리스트에서 로어 바운드 X를 찾는 거예요. X를. 그러니까 왼쪽 거를 찾는 거예요. 왼쪽 거보다 크거나 같은 첫 번째 거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자료가 쭉 여러 개가 있으면 자료가 여기서 쭉 여러 개가 있어요. 이렇게 여러 개가 쭉 차례대로 있으면 자, 이거는 어떤 식으로냐면 왼쪽 걸 기준으로 오른손으로 쭉 정렬이 되어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X보다 크거나 같은 애가 얘다. 그럼 우리는 뭐를 보면 되냐면 얘는 안 되니까 얘를 보면 돼요. 얘. 그죠? 얘를 봐서 얘는 가능한 거잖아요. 얘보다는 큰 거니까 얘는 여기는 작은 거잖아요. 그죠? 여기를 만약 찾았다면 로우 바운드로 여기는 더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작은가 보면 돼요. 얘가 작다면 얘 다음에 넣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가능하다면 이게 가능하다면 그러니까 이쪽이 오른차수로 되어 있다면 이쪽은 거꾸로 이렇게 내림차수로 되어 있을 거예요. 아마도 그쵸? 그러니까 둘 다 컸다면 걔는 아마 제거가 됐을 테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찾아서 여기다가 만약에 P가 그죠? P가 만약에 첫 번째라면 찾았더니 첫 번째예요. 그럼 얘보다 작은 게 없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첫 번째가 아니고 그 앞에 있는 거. 그러니까 마이너스 P라는 거는 바로 앞에 거죠. 마이너스 P에 있는 세컨드 두 번째 거예요. 그죠? 마이너스 P에 있는 세컨드가 Y보다 작다면 그죠? Y보다 작다면 그러면 가능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게 여기 쭉 찾았는데 여기 걸렸단 말이에요. 그럼 이 앞에 거로 가서 얘는 어차피 작으니까 얘가 작다면 세컨드가 요 y보다 작다면 그죠? y보다 작다면 얘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기가. 그리고 그 다음 번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가능하니까 다음 번으로 찾아가는 거죠. 이 뒤쪽에서 찾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s가 n 플러스 1이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여기를 찾아봤더니 여기 가능하대요. 그럼 이쪽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s는 n 플러스 1이 되고 만약에 이게 불가능하다면 여기는 안 되니까 이쪽을 봐야 되는 거예요. 가능한 쪽을. 그쵸? 그리고 이때는 2가 n-1이 되겠죠? else는 2가 n-1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찾았어요. 그래서 찾아서 그 위치에다가 얘를 넣어야 돼요. 그 위치에다가 넣어야 되는데 만약에 그 위치에 갔더니 이제 찾은 거 그러니까 결국은 S하고 E가 뒤집어졌을 때 이게 끝나겠죠. 계속 하다가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쭉 하면 처음에는 SE가 이렇게 되는데 여기를 딱 봤는데 여기 가능하다 그럼 이쪽으로 왔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서 여기를 봤더니 불가능하다 그럼 이렇게 좁혀져요. SE가 계속 이게 좁혀지다가 어느 순간 S가 2보다 더 커지는 이런 게 이제 발생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뭐냐면 여기는 가능하고 여기는 불가능한 위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S 자리에다가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여기 뒤에 가능한 이게 여기 더 작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여기다 집어넣는데 여기에 보니까 내가 아까 보면 내가 찾은 위치가 어디냐면 여기서 여기를 찾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확인했단 말이에요. 그럼 요 밑으로 가면서 나보다 얘네들은 이쪽은 다 큰 거예요. 그죠? 이쪽은 다 큰 거니까 근데 이쪽도 크다면 내가 늘려 그래 이쪽도 크다면 얘네들은 여기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이제 그죠? 둘 다 크면 그래서 여기는 그 작업을 해주는 거예요. 그 작업을 해주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로우 바운드 x부터 시작해서 맨 끝에까지 가면서 p의 세컨드가 y보다 크다면 그러면 얘는 여기에 보관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2를 이제 지우는 거예요. p 플러스 플러스에서. 그죠? 지우고 다음 번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처리를 하면 돼요. 그러면 자기보다 크거나 같은 애들은 다 이제 삭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치에다가 y를 넣으면 돼요. 그러니까 레스트 s의 s 위치에 있는 x 값에다가 y 이게 매번 이렇게 쓰는 거예요. 원래는 이제 lst s에다가 x, y를 세트로 놓아야 되는데 맵이라는 것은 바로 여기다 x를 여기 배열처럼 이렇게 쓸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죠. 여기다가 x, y를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맵에 대한 거를 여러분들이 좀 익혀서 사용하면 되고, 만약 이걸 모른다면 셋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그냥 구조체 형태로 해서 집어넣어도 상관이 없어요. 구조체나 페어 같은 걸로 해서. 그래서 이렇게 집어넣으면 그러면 이제 완성이 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다 넣고 났을 때 ANS가 제일 큰 거를 출력을 하면 되겠죠. 여기서 이제 리턴 S, 그러니까 내가 들어간 위치를 리턴해 주니까 그 위치를 리턴해 주니까 그게 맨 마지막에 새로운 곳에다가 집어넣은 거라면 ANS가 갱신이 되겠죠. 넘어가서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만점짜리 코드까지 우리가 만들어 봤어요. 여러분들 좀 어떠세요? 생각보다 만만치가 않죠. 근데 코드를 봐서는 굉장히 간단해요. 코드는. 근데 이거를 이해하고 그 다음에 STL에 대한 컨테이너, 그 다음에 이터레이터 이런 거에 대한 기본적인 문법을 충분히 이해를 해야만 알아들을 수 있기 때문에 뭐 약간 학습이 조금 덜 된 학생들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런 학생들은 부분 문제 1번 또 2번 또 조금 나아가서 한 3번까지라도 맞추고 좀 더 이제 수준이 되는 학생들은 4번 부분 문제 4까지도 완전히 노려서 이제 그 정도 되면 이제 대상이나 금상 싸움에 이제 합류가 되는 거예요. 이걸 맞추면 대상 금상을 이제 노리게 되는 거죠. 자, 더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4번 문제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